무게 중심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샷이든 어프로치든 아니면 드라이버든 우드든 우리는 모든 스윙에 있어서 무게 중심의 이동을 가지고서 스윙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자리에서 권투 선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제가 상대에게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주먹을 한번 뻗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맞았을 때 힘의 전달력과 왼발을 디뎌 놓은 상태에서 주먹을 날리는 이 파워의 힘은 보기에도 벌써 다르시죠? 골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또 가장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야구입니다. 자, 야구 투수의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투수가 공을 잡고 와인드업을 해서 공을 던질 때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는 것이 스피드하고 공의 속도가 빨리 나갈까요? 아니면 디뎌 놓고 무게 중심 이동이 왼발로 나가면서 던질 때 파워가 훨씬 강할까요? 자, 답은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골프 스윙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을 이용하는 것을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골프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스포츠보다는. 왜 어렵냐? 무게 중심 이동만 해서 쳤을 때는 파워를 굉장히 강하고 쉽게 공에 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골프 스윙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옆에서 퉁 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대로 모든 그 스윙의 궤도, 즉 원구를 그려가면서 정확하게 일정한 방향대로 날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방향성과 거리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골프이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 특히 구기 종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프에는 또 한 가지 관성 모멘트와 원심력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골프는 톱니바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측면에서 봤을 때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가는 이런 무게중심의 이동, 거리를 제어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측면에서 다시 보시면 거리를 제어하면서도 스윙의 궤도를 항상 일정하게 원으로 그려서 옆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다시 위로 만드는 스윙의 원구를 만드는데 몸의 중심에 중심점을 두고 클럽 헤드가 시계추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원심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용이 되고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골프는 결코 쉬운 운동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 두 마리의 토끼가 하루아침에 잡히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운동신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공을 멀리 칠 수 있는, 또 공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느 누구는 뭐 타고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까지 통제해야 되는 그런 감각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연습 없이는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또 프로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컨트롤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골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만 연습을 하실 때도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법을 알고 하셔야지, 방법도 모른 채 또 그런 개념도 모른 채 연습만 하신다면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거에 제가 오히려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 또는 이런 레슨 프로그램을 보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만 찝어야지라고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연습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연습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관성 모멘트, 즉 무게중심의 이동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평행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무게중심의 이동은 항상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근데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런 형태, 시소와 같은 형태로 되면 밸런스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겠죠. 그리고 공은, 골프볼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혼자서 여기에 아주 묵묵히 잘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공을 볼 때 제가 평행 상태에서 조용하게 이동해서 조용하게 쳤을 때는 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겠지만 제 스스로가 무게중심의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하면서 상체까지 흔들어 버리면 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듯한 느낌이 있겠죠. 야구보다도 더 심한 공의 움직임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오른쪽에 무게중심이 당연히 70% 정도가 온다라고 하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척추각을 무너뜨린다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버리거나 또는 과도하게 숙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면 시선, 볼을 보는 시선과 무게중심 또한 굉장히 많이 흐트러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요령 중에 하나는 나의 척추 각도를 끝까지 유지한다라는 거. 정면에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어깨 회전을 할 때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 안쪽 발까지 정확하게 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머리가 내 신체에서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일단은 쉬프트가 된 무게중심의 이동이 됐기 때문에 왼발을 약간 들어 올려도 무게중심이 오른발에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왼발을 살짝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유자재로 된다면 무게중심 이동이 오케이. 자, 반대로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하는 그 시점에서 오른쪽에 무게중심을 놔둔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할 때는 몸이 이런 형태로 무너질 겁니다. 자, 이거는 무게중심의 이동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느낌처럼 뭐 언더스로 투수가 됐든 사이드가 됐든 오버스로는 똑같습니다. 디디고 던져야 관성 모멘트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제가 연속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이 훈련을 하시는데 갔다 왔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원심력이 추가가 된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번에는 팔도 움직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훈련을 하면서 몸의 중심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지만 팔은 원을 만들고 있죠. 이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내 몸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왔다 하면서도 원을 만들고 있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서서히 느끼실 겁니다. 절대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이 연습 방법은. 연습장에서 분명히 이 연습을 하시면 무게중심의 이동뿐만 아니라 회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볼 앞에 서면 뭔가 내가 공을 멀리 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이 연습 꼭 한번 해보시면서 무게중심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